자, 5강 항등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항등식 이미 알아. 이미 알고 있어. 왜? 우리는 중학교 때 방정식이랑 같이 배웠거든요. 그때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약간 조연 느낌으로 나왔어. 그래서 항등식이랑 방정식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아니? 해가지고 항등식은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인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x 더하기 x는 2x, x에다 1을 넣던 2를 넣던 3을 넣던 마이너스 523을 넣던 언제나 성립합니다. 얘가 항등식이고, 방정식은 어떤 애야? 때에 따라서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이죠. 요런 애들, x가 2일 땐 참이지만 나머지 숫자일 땐 거짓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방정식인 거야. 그리고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거든. 근데 이번에는 달라. 항등식이 주인공입니다. 항등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항등식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항등식인지가 중요해. x에 대한 항등식, x가 많이 나오겠지만 y에 대한 항등식도 있고요. k에 대한 항등식도 있습니다.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이야.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1, 2, 3, 마이너스 523 뭘 넣던 간에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고요. 얘를 나타내는 표현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이 여러 가지 표현을 알아야 돼. 어떤 표현이 있어? 임의의 x에 대하여. 임의의 x에 대하여 라는 거는 이해가 좀 가니? 봐봐. 우리 뭐 할까? 우리 임의로 선택된 사람한테는 뭐 할까? 10,000원을 줄게. 이렇게 했어. 그 말은 뭐야? 그 말은 누구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누구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임의로 한 명을 뽑는다는 거는 모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한다면 랜덤으로 얘를 골라도 성립하고 얘를 골라도 성립하고 얘를 골라도 성립하니까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다라는 항등식이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x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도 역시나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 라고 한다면 x값은 뭘 집어넣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어떤 x값에 대하여도 성립한다 라는 거는 어떤 x를 집어넣더라도 성립하니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뉘앙스를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 한번 항등식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자. 어떤 거 ax 더하기 b는 0 이런 항등식이 있어.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x에 1을 넣던 2를 넣던 3을 넣던 언제나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진짜로 풀어볼게. 어떻게? x에다가 1을 넣어봐. 알았어. 그러면 a 더하기 b는 0이 되겠죠. 그 다음 x에다 2도 넣어볼게. 그래서 2를 넣어봤더니 2a 더하기 b는 0이 됐지. 두 식을 빼볼게요. 두 식을 빼보면 우리 두 식을 빼보면 거꾸로 빼면은 a는 0이 나오죠. a가 0이라면 b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x에 곱해져 있는 애가 0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b에 곱해져 있는 애가 0이 되어야 된다. b 더해지는 x에 더해지는 애도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0. 이건 완전히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0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한다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 후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돼? 괄호 x 더하기 괄호는 0이 되겠죠. 그때 얘도 0이 되어야 되겠고요. 얘도 0이 된다라고 해야 항등식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2차식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2차식일 때도 괄호 곱하기 x제곱 더하기 괄호 곱하기 x 더하기 괄호는 0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때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된다. x로 묶고 x가 없는 거랑 정리를 해서 모조리 0이 되면 항등식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봐봐. 아주 간단해. 우리 정리를 해봤더니 a-2에 x 더하기 b 플러스 4는 0이 되었다 라고 해보자. 그럼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뭐 얘도 0이어야 되고요. 얘도 0이어야 되니 a의 값은 2여야 되겠고 b의 값은 마이너스 4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 좀 얘를 거꾸로 한번 가볼게. 어떻게? 얘를 쭉 풀면 ax-2x 플러스 b 플러스 4는 0이 되겠고 이 중에서 얘랑 얘를 이항하면 ax 더하기 b는 2x-4가 될 거야. 얘가 x 값에 관계없이 완전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a랑 2가 서로 같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 요 b랑 마이너스 4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똑같은 모습으로 2x-4는 2x-4가 되니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때도 a는 2, b는 4, 마이너스 4 이렇게 풀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정계수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미정계수법. 우리 미정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지. 계수가 정해지지 않았어. 미지수야 라고 되어 있어. 그랬을 때 우리는 항등식인 경우 계수를 비교하거나 아니면은 수치대입법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긴데요. 우리 각자가 어떤 건지 한번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있습니다. 2x-3은요. a 곱하기 x-1 더하기 b 곱하기 x-2야. 계수 비교법은 뭐냐면은 모조리 전개해서 양옆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우변을 정리해 볼게. 좌변은 2x-3으로 정리가 돼 있고요. 우변 여기 정리해 보면 ax 더하기 bx니까 a 더하기 b의 x가 되겠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계수비교법은 뭐야? 양옆이 똑같은지 한번 보는 겁니다. 2는 a 플러스 b가 돼야 되겠고요. 마 3은 마 a 마이너스 2b가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식을 나오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식은 뭐야? a 더하기 b는 2라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 식은 뭡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는 마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네 둘을 더해 줘야 되겠죠. 더하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니 b는 1이고요. b가 1이라면 더해서 2가 돼야 되니 a도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뭐야? 계수비교법이야. 전개를 해서 계수를 비교합니다. 좌변과 우변의 계수를 서로 비교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수비교법입니다. 그 다음 수치대입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치대입법은 식 한 번만 더 써볼게. 식 한 번만 더 쓰면 2x-3은 a의 x-1 더하기 b의 x-2야. 자, 우리 모르는 문자가 몇 개예요? a랑 b 두 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식 몇 개가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랬을 때 우리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x에 어떤 값을 넣던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x에다 아무 숫자나 대입하는 거야. x에다가 3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3이 6 빼기 3, 3은 2a 더하기 b가 되겠고요. x에다가
4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대입하면 8 빼기 3, 5는 3a 더하기 2b가 되겠죠. 이거 두 개 연립하면은 ab가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 좀 더 효율적으로 가자고, 스마트하게 가자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 x에다가 3, 3 말고 뭘 집어넣으면은 a를 바로 할 수 있을까? 봐봐, 우리는 a 알고 싶어. 그러면 b가 사라지면 되겠지. b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x 값은 뭐야? x가 2를 집어넣는다면 b가 사라져서 a가 딱 나올 거야. 보이니? 그래서 우리 요렇게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자고? 가장 효율적인 애를 집어넣자고. x에다가 2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은 2 빼기 1의 a, b는 그대로 사라지고요. a가 바로 나와. 그 다음 우리 b를 구하고 싶어. 이번에 b를 구하고 싶으면 a가 사라지도록 하는 x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x에다 1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b가 되니까 b는 1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치대입법입니다. 자, 우리는 x에다가 어떤 숫자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숫자를 찾아서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치대입법, 모두 전개해서 비교해주는 게 개수비교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명한 항등식, 네임드 항등식 두 개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야? 나눗셈 항등식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였습니다. 검산식이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고요. 우리 얘를 간단하게 영어로 표현하면 A라는 식은 BQ 더하기 R, 우리 Q가 몫이고 R이 나머지라 그랬지. 요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리 실제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밑에다가 써놨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다면 몫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고요. 나머지는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무슨 식이라고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요. 그 말은 뭡니까? x 자리에 무엇을 집어넣던 간에 식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우변을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은 좌변이랑 똑같이 나올 거고요. x에다가 1을 대입하던 2를 대입하던 3을 대입하던 등호는 항상 성립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한쪽에다가 만약에 이런 데다가 미지수가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x에다 아무 숫자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나눗셈 항등식을 풀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유명한 네임드 항등식은 곱셈 공식입니다. 자, 곱셈 공식 역시 우리 알고 있죠? x-1의 세제곱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건 역시 뭐야? 좌변을 풀면 당연히 우변이랑 똑같이 나올 거고, 그 다음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x에다가 한번 3 집어넣어 볼까? 3 집어넣어 볼게. 그럼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나올 거고요. 우변 한번 볼까요? 3 집어넣으면 27 빼기 39 27 더하기 3 39 빼기 1이니까 27과 마이너스 27 사라지고 8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얘 역시 항등식이니까 어떤 x를 집어넣더라도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뭐야? 우리 이쪽에 b라고 되어 있어도 x에다가 아무 숫자나 대입하면 b를 구할 수 있다는 거겠죠. 어느 경우에 x에 대한 항등식인 경우에.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항등식과 개수의 합이 있는데, 얘는 문제 171번에서 설명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본적인 문제들은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드렸으니까 A단계 115번부터 123번까지 한번 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보세요. 풀었겠지?
자, 15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bc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죠. 자, 우리 얘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우리 일단 여기서는 다 전개해서 개수 비교법을 하면 좋을 텐데 우리 딱 하나만 먼저 하면은 이게 아주 편해질 거야. 뭐를? 바로 여기 c랑 플러스 12를 곱해서 마이너스 36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우리는 c에다가 c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이다. c는 마이너스 3이야 라고 해놓고 전개를 하자고. 그러면 얘를 전개해 볼게요. x랑 얘를 모조리 곱해주면 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더하기 12x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3이랑 얘를 모조리 곱해주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bx 마이너스 36이 되겠습니다.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봐야죠. x 세제곱 더하기 b-3의 x제곱 더하기 12-3b의 x 마이너스 36이 되겠네. 그치? 자, 우리 c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 우리 b의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뭐라는 거야?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36이죠. x항이 없으니 0 곱하기 x다 라고 보고 얘가 0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b의 값은 뭐가 돼야 돼요? 4가 되어야 되겠네. b의 값이 4라면 이 전체의 값은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a의 값은 1이 되겠네. a는 1, b는 4, c는 마이너스 3이 될 테니 다 더하면 5 빼기 3,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얘 전개해가지고 c부터 구해도 되지만 c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걔를 먼저 처리를 하고 해주면 훨씬 더 깔끔하고 실수 없이 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162번 보겠습니다. x의 값에 관계없이, 자, 문제에 글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 썼어. 왜? 중요하기 때문에.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는 이번에는 뭐 해야 돼? 개수비교법이 아니라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치? 우리 문제의 형태가 좀 보이니? 얘를 다 전개하는 것보단 알맞은 숫자를 넣는 게 좋잖아. 자, 그러면은 봐봐요. 우리 약간 분석을 하고서는 시작을 해볼게. 잘 봐봐. 우리 a를 0을 곱해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x값은 x가 0이거나 1일 때 a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 b를 잘 봐봐. b는 x가 모이거나 모일 때 x가 1이거나 2일 때 b가 사라질 거고요. c는요. x가 모이거나 모일 때 x가 0이거나 2일 때 c가 사라질 겁니다. 얘를 이용해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숫자를 집어넣어 보자는 거지. 자, 그러면은 나 a를 알고 싶어. a 값을 알고 싶으면 bc가 사라져야 되겠죠. b와 c가 동시에 사라질 수 있는 숫자는 뭡니까? x에다 2를 대입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x에 2를 대입합니다. x에 2를 대입하면요. 좌변은 8 빼기 14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아니네. 8 빼기 14 더하기 4. 맞네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자, 우리 b랑 c가 포함된 이 부분은 2를 넣으면 모두 0이 돼서 사라질 거고요. 여기다가 a가 있는 부분에 2를 넣어보면 2 곱하기 1 곱하기 a, 2a가 되겠네요.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 우리 b를 알고 싶습니다. b를 알고 싶으면 a와 c가 0이 되는 숫자가 필요하겠죠. 걔는 누굽니까? 0입니다. x에다 0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x에 0 대입하면 4는 a랑 c는 모두 사라지고 여기다 0 대입하면 2b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b는 뭐야? 2야. 그 다음 나는 c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a, b가 사라져주면 좋겠죠. 그런 숫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1이 있겠네요. x에다 1을 대입해 볼게요. x에 1 대입하면
2 빼기 7 더하기 4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A, B는 사라지고 C 부분만 남겠죠.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C가 되겠습니다. C의 값은 1이 되겠네. 그러면 A-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 될 테니 마이너스 2의 값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수치 대입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 0, 1, 2가 아니라 3, 4, 5로 대입해도 풀리긴 풀릴 거야. 하지만 시간이 꽤 걸리고 복잡하겠지. 손이 아프겠지.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숫자가 뭘지 한번 생각해보고 대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7번 여기서도 글을 다 썼지. 임의의 실수 K에 대해 성립한다. 임의의 랜덤한 실수 K, 랜덤하게 뽑아도 언제나 성립한다는 거는 뭐에 대한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K에 대한 항등식이면 어떻게 합니까? K가 있는 애로 묶어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K가 있는 애들로 묶어줘 볼게. K가 있는 항 뭐이세요? X, Y는 주인공 아니야. 여기서는 K가 주인공이야. K가 있고 없고로 묶어줍니다. 자, K로 묶으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3 곱하기 K가 되겠고, 자, 묶었으면 이제 K 없는 애들 묶어줄게요. K 없는 애들 묶어주면 X 더하기 Y 플러스 1은 0이 되겠습니다. 자, K 값에 관계없이 K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0이 나오려면 K에 곱해진 애가 0이어야 되겠고요. 더해지는 애도 0이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식을 정리해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이 되겠고,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린 뭘 구해야 돼? X, Y를 곱해야 돼요. 뭐가 생각납니까? 곱셈 공식 변형이 생각나죠? 자, 곱셈 공식의 변형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에서 뭘 뺀 거? 2XY를 뺀 거. 자, 아는 값들 넣어봅시다. 제곱의 합은 13이고요. 합은 마이너스 1이니 제곱하면 1, 마이너스 2XY. 자, 마이너스 2xy는 12가 되겠죠. xy는 뭡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6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1번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통해서 항등식과 계수의 합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세제곱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최고차항은 x제곱을 3번 곱하니까 x6제곱이 나올 거고, x5제곱이 나올 거고, 4제곱, 3제곱, 2제곱, 1제곱, 마지막엔 상수항까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겠지. 이렇게 전개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얘는 뭐야? 결국 곱셈을 전개를 한 겁니다.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항상 똑같겠죠. 두 개의 식은 완전히 똑같은 식이니까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뭡니까? x에 아무 숫자나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말고 밑에 나와 있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봐봐. 잘 봐봐. 여기 우변을 잘 보고 그 다음 여기 첫 번째 줄을 잘 보세요.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이 형태가 될까요? 잘 봐봐. 이 식에서 x에다가 뭘 대입해야 x에 네모를 대입하면 아래에 있는 식과 같은 형태가 나오겠니? 찾았니? x에다가 1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치? x에 1을 대입하면 1로 다 사라지면서 이 모양이 나올 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 얘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1을 대입한 값은 이 좌변에다가 x에 1을 대입한 값과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기다가 x에 1을 대입해서 그 값을 알아낼 겁니다. 1을 대입하면요. 1 빼기 2 더하기 5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뭐야? 우리 4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4의 세제곱은 2의 6제곱이 되니까 2의 6제곱은 외워달라 그랬습니다. 6으로 시작하는 64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이번에는 x에다가 뭘 대입하면 이 식이 나올까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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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건너가고 있으니 여기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겠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린 그거를 어디다가 좌변에다가 대입해서 값을 알아내는 거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2 더하기 5가 될 테니 얘는 8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9제곱이 될 겁니다. 자, 내가 하나 더 외우라는 건 뭐였습니까? 2의 10제곱이 10으로 시작하는 1024라는 거죠. 2의 9제곱은 2로 나눠준 거니 512가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우리 여기 지금 뭐 나와 있어?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얘는 뭐야? 0과 짝수만으로 결국 홀수가 사라진 거야. 홀수가 사라진 거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는 x에다 뭘 대입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얻어낸 x에다 1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1을 집어내서 얻어낸 두 식을 더하거나 빼는 겁니다. 어떻게 해주면 돼요? 두 개의 식을 더해주면 되겠지. 두 개의 식을 더해주면 뭐가 나올 겁니까? 두 배의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a6가 나올 거고요. 두 개의 값을 더하면 64 더하기 512니까 576이 될 거고 얘를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288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밑에 홀수끼리 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개의 식을 위에 첫 번째랑 두 번째 식을 빼면 되겠지. 그리고 그럼 빼볼까? 빼자. 뺄게요. 빼면 어떻게 되냐면 두 배의 홀수항의 합이 나올 거고요. 빼면 64 빼기 512니까 오이구 난이도가 꽤나 있는데 448이 되겠죠. 자, 얘는 두 배 한 거니 2로 나눠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올 거고요. 걔는 22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을 보자. 선생님 이거 아까 위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없어? 잘 봐. 이런 거에서 실수하는 애들 많다고. 누가 없어? A0가 있었는데 이젠 없어졌습니다. 그지? 그러면 결국 뭐야? 우리는 제일 처음 구했던 이 식에서 이 식의 값에서 A0 값을 빼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A0의 값이 나오지? X에 0을 대입하는 거야.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그러면 좌변은 5의 세제곱 125가 나올 거고요. 우변은 모두가 쫙쫙쫙쫙 사라지고 A0만 남을 겁니다. A0의 값은 뭐야? 125고 우리는 64에서 125를 빼면 그러면 A0가 빠진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뭡니까? 마이너스 61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항등식과 계수의 합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올까? 모양이 나올까? 얘를 생각하면 되고요. 짝수와 홀수의 합은 1과 마이너스 1을 넣은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얻어낸다는 것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0과 짝수의 합이니까 우리 이미 구해놨었죠. 28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항등식에 대한 내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